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수국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수국을 키우는데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내린다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정확히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에요. 제주도 혹은 남부지역처럼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곳에서 수국을 키울 경우 이듬해 수국의 수영과 꽃이 피는 양, 그리고 높이를 정하기 위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겨우내 수국의 묵은 가지가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통해 수국 자체의 덩치와 키를 조절하고 꽃이 필 위치를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수국의 꽃눈 분화는 10월 말쯤 일어나고 분화된 꽃눈이 겨우내 얼어 죽지 않는 조건인 최저 영하 5도 내외에서 월동을 해야 해요. 겨울이더라도 가온하우스와 같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겨울을 보내면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8월이 오기 전인 지금 수국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가지를 자르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자른 줄기 아래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 가지가 10월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 후 꽃눈 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할 경우 새로 자라나는 가지가 꽃눈 분화 시기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꽃눈 분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같이 추운 곳에서 수국을 키우는 경우라도 가지치기를 해야 할까요? 지난 겨울은 온도 자체가 평소 때와 다르게 약간 온화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수국꽃이 정말 잘 피어주었어요. 보통 중부지방을 비롯한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수국보다는 당년지 수국을 많이 식재하실 텐데 이 당년지 수국들의 경우 8월이 가기 전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겨울에 대부분의 가지가 얼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치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경험상은 오히려 겨울이 올 때까지 가지를 자르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들을 낙엽이 질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지하부 뿌리를 더 튼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화분에서 수국을 키우는 경우에는 또 살짝 달라져요. 화분에 수국을 심어 키울 경우 겨울 월동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한다면 매년 수국꽃을 잘 피울 수 있어요. 2, 3년 이상 키운 수국의 경우 제주나 남부지방의 수국과 같은 형태와 시기에 수국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입 수국 모종을 구입했을 때예요. 올해 저는 도자기 화분에 수입된 수국 모종을 심어 키워오고 있어요. 지금은 꽃이 다 진 상태지만 6월에 굉장히 예쁜 수영으로 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수국 모종으로 수국을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개 수국꽃이 지고 나면 수국꽃을 잘라주어야 잘라낸 아랫마디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온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 정석이긴 한데 제 경험상 시든꽃을 잘라주지 않더라도 꽃대 아래에서 새 순이 더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꽃이 시들면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새 순을 빨리 튀어내기 위함이 아닌 시들어가는 꽃대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새로 자라날 가지의 양분을 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경험상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서 꽃이 질 때까지 꽃을 감상하는 편입니다. 1년차 모종의 경우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꽃대 자체만 잘라주는 데드헤딩만 시행해 주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꽃대 바로 밑 마디를 살펴보았을 때 새순이 될 눈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 작다면 그 아래 마디에 큰 순을 튀어내는 것이 유리해요. 이럴 때는 한 마디 더 아래까지 잘라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2달 전 미리 꽃대를 잘라주는 데드헤딩을 해준 수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라준 마디에서 새 가지가 2-3개씩 자라나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내년 봄 이 많은 가지에서 다 꽃을 피울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가지들 중 제대로 된 꽃을 피워내는 가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비실비실한 작은 꽃을 피워내거나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지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수입 수국 모종들은 농장의 여러 신기술들을 동원해 꽃이 필 수 있는 가지를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고 꽃눈 분화 조건도 제대로 갖춘 후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차 때는 수영도 예쁘고 꽃도 많이 피우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수국을 키우기 시작하면 농장에서만큼 수국 뒷바라지를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튼튼한 가지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수국들은 딱 1년만 보고 버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수입 수국 모종들도 여름이 지나고 제2 성장기인 가을
가을이 오면 땅 아래에서 굵직한 새 가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가지들을 잘 키운다면 내년 건강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년 봄 수국의 뿌리가 더 발달한다면 땅 아래에서 더 많은 새 가지들을 올려줄 거고요. 이 새로운 가지들을 잘 키워내면서 멋진 수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고 멋진 수국을 보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국을 처음 키우신다면 2-3년차까지는 시든 꽃만 잘라주고 별도의 가지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수국 화분을 옥에 두고 관리하실 경우 잘라낸 가지들을 흙 표면 위에 올려두면 비료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줍니다. 약간 잔인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최고의 비료예요. 다만 실내에선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시든 꽃잎들이 까맣게 변해 여기저기 엉킨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보이는 족족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합성을 방해하기도 하고 무름병이나 흰가루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샤워로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주었습니다. 도자기 화분에 심은 수국들의 경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옥에 두고 관리를 할 계획이고 겨울에 뒷베란다, 보일러실에 두고 월동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린 수국은 8월이 끝나기 전까지 비료를 한 번 더 챙겨주면 너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 가지들이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10월에 꽂는 분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료를 챙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때는 질소 성분이 많이 포함된 질소 비료나 유기질 비료보다는 질소와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간 복합 비료를 챙겨주는 것이 좋아요. 오스모 코트와 같이 땡땡 코트라는 이름을 가진 비료들이 주로 복합 비료입니다. 질소를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자칫 꽂는 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큰 화분은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정도, 작은 화분은 한 큰술 정도의 비료를 주었습니다. 또한 10월이 지나서 비료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을에는 비료를 주면 또 위험해요. 날이 점점 서늘해지고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양분이 풍성해지면 잠을 자야 하는데 자지 않고 계속 성장을 이어가요. 그러다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추위가 오게 되면 성장을 멈추긴 하는데 서서히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가지와 뿌리가 이때 동해를 잇기 쉬워요. 수국이 아무리 비료를 좋아한다고 해도 겨울잠 준비를 하기 전에는 절대 비료 주기는 삼가해주세요. 수국들은 다시 아파트 화단으로 내보냈어요. 수국 역시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사방으로 풍성한 수국 수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화분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 위치에서 계속 키울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장마와 폭염을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 이 수국들이 더 커져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의 가지치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